3교육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3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병인월 을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갑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갑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갑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갑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시는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갑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갑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은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갑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갑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갑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자,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목이죠. 목이면서 음에 해당되는 목, 음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간목이 대립목이라고 하면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향, 화초와 같다라고 하고요. 또는 좀 격이 떨어지면 넝쿨식물 같은 것 또는 잡초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간목인 양목이 큰 나무라고 하면 음목은 작은 나무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을목의 용도는 화초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간목은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를 수가 있지만,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제목으로서보다는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을 이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용도인데, 꼭 봄에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을목의 용도는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을목이 이제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죠. 그러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절? 초춘이면서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목왕절이죠.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신약하지 않고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왕하면 뭐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사를 쓴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관살인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꼭 초춘인 봄이라고 해서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을목이 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비싼 화초를 갖다가 가위나 칼로 끊어내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아름답게 잘 필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인월은 목은 왕하지만 아직 겨울의 한기가 아직 미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봄이지만은 꽃샘추위, 꽃을 피우는 것을 시샘하는 겨울의 한기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어떤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인월에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스스로 을목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인월에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목화 통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총명하고 말도 잘한다. 총명달사라고 하죠. 이제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요. 화초가 꽃을 피웠으니 향기도 좋고 말을 잘할 것이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하더라고 하면 춘한이 된다 그랬죠. 봄에도 가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 물론 인월이라 하더라도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있게 되면 춥기 때문에 을목이 꽃을 피우기 어렵죠. 하지만 병화를 먼저 쓰고 나서 따뜻하게 해준 연후에 수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수생목, 목생화 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해가는 아주 원활한 사주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
경우에는 이 무기토는 개수를 파할 것이고요. 무기토는 병화를 회강할 것이니 천간에 무토, 기토,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인월의 을목이 물이 많은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병화 개수를 쓰는 경우에 무토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이런 사람은 재성이 썩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니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좋지만은 재물을 쫓게 되면은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무토기토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때 그때는 뭐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주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을 놓고 보는 것이 바로 격국을 보는 것이고, 격국을 보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죠.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격국과 용신을 알아야지만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부귀한 사주인지 빈천한 사주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한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인목이라고 하는 것도 양목이죠.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목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겁재가 됩니다. 겁재. 그래서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이 겁재격이 되느냐,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이상하게 뭐 명칭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간 을목이 목이 왕한 인월에 태어나서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득령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격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신왕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축월, 겨울의 축월에 아직 한기가 남아 있어서 아직은 조후의 필요성,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간 을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준걸록격,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이 을목인월의 특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 안에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무토하고 병화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무토는 있어도 뭐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 만약에 병화가, 인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음목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뭘로 볼 수 있죠? 이거는 상관격으로 볼 수 있는데, 목화 진상관이 될까요? 가상관이 될까요? 이거는 목화 가상관격이 됩니다.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고 식상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하지만은,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화보다 더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가자를 붙여서 가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진상관인 격인 경우에는 대체로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 가상관격인 경우에는 이렇게 식상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통칙론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들어서 병화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목화 가상관격, 상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원래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사를 취용하는 것이 일반론적이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관사를 쓴다, 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을목을 가위라든가 칼로 베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병화, 화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인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춘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먼저 병화를 얻게 되면은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면 봄에
화초가 새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 더해서 계속 물이 있게 되면은 인월의 을목이 뿌리가 마르지 않아야지 을목이 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인월의 병화 화는 많은데 수가 없게 되면은 봄에 춘한이 든 것과 같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 가뭄을 말하는 것이죠.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름에만 드는 것은 아니고요. 춘하 추동 어느 때건 간에 가뭄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봄이라든가 여름에 작물을 많이 심어 놓죠. 뭐 보리, 벼라든가 사과나 뭐 배나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여름에 많이 심어 놓게 되는데, 이때 수가 부족하면 가뭄이 들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바짝바짝 말라서 모든 것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인월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은 연후에는 물도 같이 있어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겠다. 병화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을묘일주, 이것도 어저께 봤던 갑인일주와 마찬가지로 간여지동이 되죠.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갑인일주, 을묘일주, 병오일주, 정사일주, 무진일주, 무술일주, 기미일주, 기축일주, 경신일주, 신유일주, 임자일주, 개해일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굳이 뭐 써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이렇게 봤죠. 그러면 뭐예요? 인월의 묘진을 보게 되면 이거는 묘진 방합을 완전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목이 엄청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연간 이렇게 간목이 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모가 모두 될 수 있다. 이거는 곡직인수격이라고 하는 전왕격 중에 하나, 전체가 목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전왕격 중에 곡직인수격이라고 하는 격을 이룰 수가 있는 곡직격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토가 있으면 곡직인수격 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목으로 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토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화가 병화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왕목의 기운을 갖다가 금으로 억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목이 원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오히려 목이 왕하게 되면 금이 오히려 문드러지다가 목은 근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일간이 을목이기 때문에 금을 쓰기보다는 화로서 왕목의 기운을 설기순세해 주는 것이 좋다. 설기순세. 그래서 이거는 화를 용신으로 쓰되 수기가 부족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진중에 있는 개수는 좀 부족하고 생시에서라도 좀 수를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병화가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화가 세력을 다 크게 얻은 것이고, 만약에 자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진중 개수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죠. 이거 봄에 가뭄 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자시가 되면 그래도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까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인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그 뜻은 뭐냐면 아들로 태어나도 괜찮고요. 딸로 태어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같은 병화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병술시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병자시는 수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병술은 이건 토죠. 건토가 됩니다. 건토. 근데 뭐 다행스럽게 진술충은 되지 않고요. 이 진술충이 됐다라고 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없어져 버리겠지만은 진술충은 되지 않는데 수기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주가 되죠. 그럼 운은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병자시는 뭐 금수운 또는 목화운 아무 데나 상관이 없겠지만 병술시면은 반드시 아들보다는 딸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수기가 좀 부족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목중개수, 진중개수 두 개만 가지고는 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조금 걱정스러운 생시나 무인시 또는 특히는 이제 무인시 또는 기묘시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목이 너무 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목으로 좀 아까 말했던 곡직격이 되느냐? 이거 곡직격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진의 뿌리를 든 무토가 있기 때문에 곡직격이 절대 되지 않고, 그럼 수기가 부족하잖아.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낫겠지만은, 수가 들어오면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또 수를 또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 역시나 토가 문제가 될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일간이든 간에 무토가 왕에서 문제가 되면은 이건 수는 막히게 되고 목은 부러지고 금은 매금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경진시,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금이 정관에 투출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병화가 있어서 금을 통제해주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상태고 을목이 경금을 보게 되면은 화초가 있는데 그 위에 바위 덩어리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은 바위 덩어리지만 신금은 날카로운 칼날 같습니다. 을목 정도는 댕강 베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도 병화가 있어서 좀 통제는 된다 하더라도 을목 입장에서 신금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은 그닥 좋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오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임수가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거는 진의 뿌리를 둔 임수이긴 하지만 수가 좀 부족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있을 때는 금수운인데 왜 신금이 있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보면은, 임수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무시 임수는 연지에 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가 너무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신의 뿌리를 둔 것은 천간에 있는 임수 하나보다는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중에서 또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가 바로 을유시가 되겠습니다. 을유시가 되게 되면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지에 있는 묘목도 상처를 받고 유금도 왕신을, 목이라고 하는 왕신을 유금이 충거하게 되죠. 이거를 왕자 충쇠, 뭐죠? 왕자 충쇠 쇠자발이라고 해서 오히려 금이 목을 극하는데 왕목을 건드리게 되면 금이 날아가 버린다. 아까 말했던 목왕금결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을유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뭐 정해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물론 해묘한 목도 한다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생시, 즉 병자신데, 역시나 새벽이기 때문에 이때 뭐 자연분만이 아니고서는 이때를 뭐 태기를 해서 병원을 선택해서 이렇게 낳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단 좀 아쉬운 시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나머지 생시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되니까 갑신시나 정해시 같은 정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조금 수기는 그렇게 수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병술시도 괜찮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